현재 일본에서는 매일 한국 뉴스가 주요 언론사에 등장하며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간 각종 외교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한 언론은 이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잘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꼭 한국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보물을 알게 된다면 한국은 비로소 일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반드시 스스로 인식하고 찾아야 한다는 한국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K 주식회사. 일본의 매체 분슈는 한국이 최근 지나치게 흥분하여 일본에 소송을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소송까지는 아니고 한국 내의 판결이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 너무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한국의 소송 배경에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분슈는 분명 한국과 일본 간에 1965년 청구권 협상이 있었고 이는 당시 금액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한국이 이것만을 가지고 부족하다면서 일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일본이 남긴 기업을 한국은 모르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개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케이의 대표적 보수 농객인 구로다는 이에 관해서 한국의 SK 기업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SK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내에 설립된 센큐오 직물이라는 일본 회사가 그 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 패전으로 인해 일본이 후퇴하면서 한국에 넘겨준 기업이 센큐오 직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SK는 일개 계열사인 SK 하이닉스조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으며 한국의 최대 통신사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그야말로 한국의 3대 재벌 회사로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이 일제강점 시대에 좋은 일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넘겨준 기업은 SK가 대표적일 뿐 실제로 2,300여 개가 넘는 일본 회사가 통째로 넘어갔고 이는 한국 사회의 산업이 발전하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한국에는 일제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일본이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한국에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준 기업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당시 가치로만 800억엔에 이르며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수백조 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소공동의 웨스틴 조선도 원래는 조선총독부의 철도부 소속의 건물이었는데 이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에 전달되었고 아직까지 5성 호텔로서 잘 사용되며 한국에서 유서 깊은 장소가 되고 있다는 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큰 기업이나 건물들은 물론이고 개인이 운영하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동네의 가게들 모두가 일본에서 한국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 고스란히 한국의 발전에 쓰인 금액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큰 보물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여름철에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한국은 서울의 중심에 한강이 범람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홍수를 지켜주는 초대형 댐인 소양가을댐을 보자면 역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지은 것이라고 말하며 정작 서울의 홍수를 보호해 줬더니 그러한 은혜는 잊고서 일본에는 엉뚱한 일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프라라고 하면 한국 전역에 깔린 일본이 놔준 철도나 도로 등까지 일일이 언급하기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각종 문제를 이제 와서 1인당 1억 원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안에 숨겨진 막대한 보물과 같은 일본의 회사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한국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식민지 근대화 이론으로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집니다만 최근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된 식민지 이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심상치 않은 국제 상황 인식. 일본에서 한국 보고 사실은 일본이 한국에 남긴 재산은 훨씬 많다며 느닷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인은 이러한 한국의 소송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제 국제 재판에 가면 패할 확률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썬데이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최근 위안부 관련한 소송이 국제재판소 ICU로 넘겨진다면 오히려 일본이 질 확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국제 변호사의 질답을 인용해서 일본이 말하는 주권 면제는 위안부나 징용공과 같은 개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법리 해석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 문제가 최근 수년간 훨씬 중요시되었으며 독일의 소녀상 문제만 해도 독일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들고 일어나 독일 정부조차 사실상 포기한 것만 보더라도 일본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만행이 알려져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사건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이런 일을 경계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는 일본 레스토랑인 스고이 재팬이 우길기를 사용해 런던의 한인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우길기는 단지 문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절대 회사 로고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면 고쳤을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만 항의를 하니 사실상 묵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식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오는 한국인들의 항의 댓글은 모두 차단해버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런던 한인사회에서는 영국의 BBC와 런던의 칸 시장 등 해당 문제를 급격하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의 작은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일본 당국은 해당 뉴스를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일본에선 이렇게 국가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런 문제를 국가 간의 로비를 통해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이 국제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등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큰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들조차 한국에서 더 이상 일본에 대한 각종 소송 및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향해 그만하면 충분히 돈은 받았지 않냐는 의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일본의 보수 논객들은 한국 청년들은 이 문제를 좀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이미 엄청나게 배상했고 숨겨진 보물과 같은 남겨진 자산이 수백조 원에 이르니 가만히 있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사죄하지 않음을 계속 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보수 논객을 비롯한 보수 매체에서는 한국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일본이 남긴 보물을 숨긴다는 이유. 그러면서 한국에는 그러한 엄청난 일본이 남겨준 가치 있는 것들이 숨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새로운 정부 이후에 반일운동이 득세하여 정권 유지용으로 일본 때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매운동이나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는 운동은 정부의 지지율 유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레드팀으로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바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 전화한 장면을 해석해 보자면 확실히 미국이나 일본 라인이 아닌 중국을 중요시했다며 이러한 공산주의 흐름은 결국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의 반일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1년간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 가르쳐주지 말자, 한국을 도와주지 말자라며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과거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수출 규제까지 강행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행동은 일본이 결국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를 피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이제 더욱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국제 무대에 서서 한국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자리에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수록 일본 당국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베 면전에서 그릇된 역사인식을 꾸짖으며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 수백조 원을 남겼다는 궤변은 멈추고 주변국에 제대로 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란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쓸 돈을 빼앗았다.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자산을 압류했다. 한국의 관리들에게 당신들이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동결했고 이는 미국의 명령을 따라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빼앗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게임에서 패배자는 한국과 한국의 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의 발언입니다. 2010년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를 통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이 계좌는 동결돼 이란이 손을 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계획적으로 출동시켜 한국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했고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인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경제 취재진에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란과의 문제가 일단락되려 하자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국 국적의 어선 808 청남호가 일본의 베타 경제 수역에서 위법 조업을 했다가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베타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될 당시 어선에는 김 씨 외에도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 한국해양수산본부는 일본이 납포한 청남 8085를 돌려받기 위해서 업 지도선 무궁화 40호를 출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베타 경제 수역이 각각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을 보시면 심지어 독도까지도 일본의 영역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도 일본의 베타 수역을 넓히려는 일본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한국 민간 어선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 동남 해상에서 한국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선박이 대치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섬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가 한국 측 베타 경제 수역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라고 답하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대치 지점은 한국과 일본 서로가 자신의 베타 경제 수역이라 주장하고 있는 대립 구간입니다. 베타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즉 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 아래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 구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한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본은 한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이 제재하려 하자 이를 외교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말이죠. 현재 전라남도 모포시 임성리역에서 해남군까지 있는 66km의 지상철도, 그리고 해남군에서 보길도까지 있는 28km의 해상교량, 보길도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있는 73km의 해저터널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예상되며 이 터널이 관통되면 세계 최장 터널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KTX도 연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육로로 말이죠. 제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전남과 제주가 공동으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고 제주가 제2공항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제주 해저터널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예산안에서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5억 원 증액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 원이 넘고 공사기간이 15년 걸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주변 열강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지정학적 위치가 훌륭하다 보니 여러 나라들이 탐냈습니다. 19세기 말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표현한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특히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제주도를 어업자원의 요충지로 인식하고 어장을 침탈했고
했고,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제주 어민과 이를 빼앗으려는 일본 어민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제주도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는 일본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됐고, 일본은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폭격 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도 미국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 6만 7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키며 각종 군사시설을 제주도에 구축했습니다. 미국도 일본 봉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폭격을 위한 군사기지로서 제주도를 빌려줄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제주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이경영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해저터널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우려된다 전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섬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주권이다. 목포, 해남, 보길도, 주자도, 제주도가 두세 정거장 수준이 돼 관광 형태 자체가 당일치기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제주도민이 받아들일 것인가도 문제다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제주 해저터널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 해군기지도 동시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섬이 아닌 내륙 지역이 되면서 인프라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016년 설립된 제주 해군기지도 규모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일본 도쿄올림픽 취소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임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어느 누구도 올림픽을 취소하자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개최하기 너무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라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내부 결론을 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